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호남에서는 선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대표의 공언처럼 과연 전체 의석 40석 이상을 석권할 수 있을까? 국민의당을 향한 이런 의구심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호남발 지지세를 수도권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당의 기대입니다만 이 역시 낙관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권을 향한 민심, 과연 어느 정당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잠시 후에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해서 호남 판세를 비롯해서 국민의당 선거 전략 짚어봅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전국을 돌면서 바쁘게 선거 유세 하시던데요. 오늘은 경남에 가셨더라고요. 그쪽 네, 어제 울산 거쳐서요. 아침에 진해 창원 거쳐서 지금 이제 청주 지역에 유세를 좀 다 끝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전국을 돌고 계신데 지금 느끼고 계시는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네. 네, 우리 현장에서 그런 기분이 들고요. 우리 후보자들도 상당히 의욕이 있고 또 선거운동원들도 굉장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직접 체감을 하고 계신데 그럼 이 좀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 추이가 어쨌든 상승하고 있는 것 어떤 점이 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그간에 좀 당대당 통합이니 연대니 뭐 이런 좀 내부의 문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을 했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정당 치고서 상당히 많은 후보자를 공천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잡념이 없이 선거에 임했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에서는 그 공천을 둘러싼 잡음, 흔히 뭐 막장 공천이다 이런 네. 말을 많이 하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찌푸렸죠. 어떻게 저런 일이 집권 여당한테 있을 수 있나. 네. 그랬고 또 야당,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뭐 비례대표 선정을 두고서 심각한 잡음이 일었고 지금은 또 누가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게 도대체 김종인 체제인지 문재인 체제인지 그 혼동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런 리더십의 어떤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런 것들도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좀 두 정당한테 식상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국민의당 한 번 좀 믿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거대 여당, 거대 야당에 대한 실망감을 지금 국민의당이 받고 있다 이런 분석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선거까지 8일 남았는데요. 이런 추세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저는 이 추세가 뭐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네. 특별한 뭐 변수가 없는 한 그리고 선거 일주일 전이면 대체로 그 윤곽이 잡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좀 굉장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남은 기간 때 최선을 다하면은 이제 뭐 기적이 여러 군데 발생할 것이다. 기적이 왜냐? 처음에는 뭐 3등밖에 안 되는 후보냐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당선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 전국을 돌고 계신데요. 다녀보시는 그 체감의 온도가 아무래도 좀 호남의 반응이 가장 뜨겁다고 느끼십니까? 네,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호남은 뭐 가지 않았습니다. 네네. 거기는 뭐 자체적으로 선거운동이 잘 되는 곳이니까요. 네, 그래서 호남, 저는 전부터 제가 과거 인터뷰한 기록 보게 되면은 그 2월부터 제가 호남에서는 20석 합니다. 제가 네. 장담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여론조사로 볼 때는 그간 우리 지지도가 좀 하락한 적도 있었지만은 저는 그것은 호남 유권자들께서 저희 국민의당을 한번 실험해 본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하라고 격려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호남 유권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좀 잘 해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그분들의 뜻에 우리가 충분히 부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지금 이제 호남에서의 좀 자신감 강하게 피력해 주셨는데요. 그래서인가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좀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이죠.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선거 유세에 나선 상황인데요. 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지는 않으십니까? 별로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저는 위원장님이 네, 위원장님 별로, 보시기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남 민심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뭐 제가 좀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좀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우리 그 호남 유권자들의 민심은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을 기대해서는 뭐 정권 교체도 어렵고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향한 그런 그 기대도 더불어민주당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막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또 그러한 호남 유권자들의 호남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남은 선거까지 기간 호남 민심을 돌리기에는 좀 늦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는 우리가 계속 겸손하게 또 열심히 하게 되면은 뭐 특별한 변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호남에서의 특별한 변수는 없다고 보신다. 자, 국민의당의 목표가요. 지금 전체 의석 이 40석 목표하고 있는 가운데 호남에서만 28석을 확보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뭐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현재의 판세를 볼 때는 그래도 좀 몇 석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보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 일주일 남았고 우리가 좀 반전의 드라마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은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인터뷰하실 때 말이죠. 이 40석이라고 하는 것은 당위적 목표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가능성이 그 당위적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제 따라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목표 네, 달성.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좀 느끼는 것은 좀 예상 외에 당선자가 나올 확률이 많지 않느냐 봅니다. 네. 제가 그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네. 이제 몇 군데 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야권연대는 어제 4월 4일 지나면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번 총선은 본격적인 3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자, 선거 전략은 이 지금 현재대로 그냥 밀어붙이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새로운 변화 전략 준비된 게 있나요? 네, 우리는 이미 변화했습니다. 네. 이제 3당이라는 게 큰 변화죠. 네, 그래서 우리는 왜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정당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그런 대로 노력을 해서 많이 유권자들한테 좀 신뢰감을 얻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뭐 그 노력을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할 것입니다. 뭐 우리한테 뭐 특별한 비책이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한테 우리 진정성을 잘 알리는 것뿐이죠. 네. 네, 자 그런데요, 이 야권연대 관련해서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뭐 더 길게 언급하는 건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총선 후 결과에 따라서 또 책임론이 양쪽 야당으로 튈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면 야권연대 실패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럼 야권연대 당위성이 없는데 왜 실패란 얘기가 나옵니까? 아, 그러면 실패 당위성을 성공의 문제가 아니다. 또 왜 네. 그런 말이 나온 자체가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이죠. 우리는 그 자체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질문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이 좀 지금 틀렸으니까요. 국민의당이 3당 체제를 강조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기존 양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두 정당은 각계의 특정한 계파에 의한 패권 정치 같은 걸 유지해왔고 적대적인 공존관계를 유지해왔다 말이죠.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내기보다는 자신들의 주장만 하는 또 양극단의 정치를 해왔다 말이죠. 네. 두 정당에게 맡겨서는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제3당이 되어서 원내에 상당한 규모의 의석을 갖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중간에서 바꿀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달을 했죠. 네. 그것이 좀 설득력을 얻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국민의당의 선전 이유에 대해서 또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또 이제 공격을 하는 걸 보면 지금 이번 총선에서 결국 새누리당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이 3당 체제에 대한 야당의 불리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일단의 그 기존 구야당의 전 야당의 분열이 책임은 그쪽에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 지지층은 단순히 기존 야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그 지난번 2012년에 1번을 찍었던 유권자, 여당을 찍었던 유권자들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후보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2012년 민주당과 통진당의 야권 연대의 그 추억에 젖어 있는 것 뿐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는 완전히 사정이 다른데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네, 요즘에 당 정체성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이 국민의당에서 이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 비박계 무소속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 중에 일부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한테는 문호는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잠재적 대권 주자한테도 우리 정당이 열려 있다. 그것은 안철수 대표도 몇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본인이 우리한테 오겠다 그러면 네. 그건 누가 본인 의지다. 거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끝으로 수도권 문제인데요. 안철수 대표 외에는 지금 독자적인 당선자를 내기 힘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수도권에서 혹시 좀 기대하고 있는 지역구가 어디가 있나요? 네,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올 것이다. 뜻밖의 당선자가 나올 겁니다. 네.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데서 이른바 이변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이변이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가 기존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이죠. 네. 저 박지원 의원 등 호남 지역의 지도급 인사들 수도권 지원 유세기가 거론되던데요. 이게 좀 실현 가능한 건가요? 선거에 도움은 되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박지원 의원 등 본인께서 판단할 일이고, 네. 저도 이제 그런 요청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와글와글 댓글 톡톡. 네. 자, 이번 순서는 SNS상에서 벌어지는 핫 이슈들을 살펴보는 순서인데요. 와글와글 댓글 톡톡입니다. 오늘은 비주얼 다이브 이다솜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돼 있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자, SNS상에서 벌어지는 핫 이슈들을 오늘 뉴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와글와글 댓글 톡톡. 예, 지금 전화가 잠깐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요, 비주얼 다이브 이다솜 기자 전화 연결해서 오늘 벌어졌던 이제 주요 소식들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SNS 여러 누리꾼들의 댓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와글와글 댓글 톡톡 순서는요, 어제 처음 시작된 그런 순서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어지는 순서인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비주얼 다이브 이다솜 기자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다솜 기자 전화 연결하고 있는 동안에요, 국제 뉴스룸을 먼저 연결해서 국제 소식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YTN 국제부 전준형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어제요,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 등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대거 포함된 이
사상 최대의 조세 회피처 자료가 폭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이 이름이 거론된 인물들이 대부분 탈세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폭로를 했었죠. 파나마 조세회피 전문 로펌 모색 폰세카 내부 자료를 폭로했었는데 전 세계 유력 정치인, 재벌, 스포츠 연예 스타 이름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인물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강하게 의혹을 부인하거나 아예 모른 채 침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먼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보면 이 친구 명의로 2조 원이 넘는 돈을 비밀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번 폭로에 대해서는 미국 CIA 등 서방 세력이 자신을 흔들려는 정치적 음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또 권레이그손 아이슬란드 총리는 이번 파문 뒤에 이 수만 명이 퇴진 시위에 나서는 등 사퇴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최근 방송에 나와서는 구체적인 해명도 하지 않고 그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다가 기자와 언쟁이 벌어져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결백을 주장했지만 의원들이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또 영국 데이빗 캐머런 총리는 그동안 탈세 대책을 강조해 왔었는데 이번에 부친이 모색 폰세카 고객으로 드러나니까 이건 개인적인 일이다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에서는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매형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자 아예 관련 뉴스와 SNS 댓글들을 모조리 삭제하는 등 보도 통제에 나섰습니다. 또 이 아르헨티나 출신 이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의 경우에 가족들이 성명을 통해서 범죄 행위를 부인했고요. 정보를 공개한 언론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지구촌이 들썩들썩할 파장이 일파만파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가별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요.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트럼프를 체포해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다고요? 네, 요즘 미국에서 뉴스 보면 하루 종일 트럼프 뉴스만 나온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면서도 많은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13일에는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더피플에 트럼프의 체포와 기소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트럼프가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부추겼다는 건데요. 이 당장의 무법 행위를 조장하거나 야기하는 연설을 하면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1969년에 있다고 합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실제로 트럼프 유세는 폭력 사태로 중단되거나 물의를 빌린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또 트럼프 스스로 폭력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청원 참여자가 4일 오후 현재 1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렇게 서명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가면 백악관이 30일 내에 이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번 청원의 경우에는 답변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 청원을 통해서 선출직 출마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현하거나 법 집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브라질에서 발생한 지카 바이러스요. 계속 확산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최초로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과 필리핀에서도 앞서 이 지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었는데 베트남에서도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처음 확인돼서 동남아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보건부 발표를 들어보면 호치민시에 거주하는 33살 여성 그리고 나짱에 사는 64살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최근에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인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두 사람은 안정적인 상태고 가족이나 주민 가운데 감염자도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베트남에서도 첫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나타나면서 동남아시아의 확산 우려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동남아 지역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보면은 지난 1월에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미국 여성이 이 지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고요. 2월에는 태국에서 20대 남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지카 바이러스 매개체인 이집트승 모기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페인 소식 하나 여쭤볼게요. 스페인 하면 공식적으로 낮잠을 자는 제도, 바로 이 시에스타가 유명한데요. 네네. 스페인 당국이 이 시에스타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네, 스페인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스페인에서는 대개 오전 10시에 업무를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일을 하고요. 이후에는 점심 먹고 식후 낮잠을 자는 시간으로 최대 3시간을 보냅니다. 이후에 다시 업무에 복귀해서 보통 오후 8시쯤 퇴근하는데 이 오후 낮잠을 바로 시에스타라고 합니다. 이
시에스타는 이 농경시대에 농부들이 이 뜨거운 태양을 피하려고 만든 관행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대에는 별로 필요성도 없고 다른 유럽 국가들과 근무 시간대도 맞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스페인 당국이 낮잠 자는 관행을 없애는 대신에 근무 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이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대행이 이번 이 시에스타 폐지안을 제시를 하면서 반드시 오후 6시 퇴근을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을 한 배경이 순수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정치적 불안정을 타개하기 위한 이벤트다 이런 시각도 있어서 스페인의 오랜 생활 습관으로 굳어진 이 피에스타가 실제로 사라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자, 아까 전화 연결이 좀 어려웠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진행되는 와글와글 댓글 톡톡입니다. 오늘은 비주얼 다이브 이다솜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이요.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인데요. 이번에는 계모가 CCTV로 아이를 감시하고 학대하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네, 지난해 8월 중학생 A양은 집에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A양을 두고 여행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계모가 자신의 친자식과 남편만 데리고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계모는 여행지에 가서도 A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 CCTV를 설치해뒀기 때문입니다. A양이 집 청소를 하지 않거나 장시간 집을 비우면 욕설을 하고 거리라면서 7시간 동안 걸레질 등 가사노동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아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A양을 수학여행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단백질 파우더를 먹었다며 주먹과 발, 옷걸이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양을 수차례 학대한 계모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듣기만 해도 연이은 아동학대 가슴이 아픈데요. 자, 누리꾼들도 같은 심정일 것 같은데 어떤 반응들이 올라왔나요? 네, 이번 경우에는 사건도 사건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집행유예냐, 계모를 다시 집에 돌려보내는 거냐, 과연 아이와 잘 살 수 있겠냐 같은 반응이 대부분이었고요. 계모는 물론이고 A양의 친아버지에 대한 비난도 컸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계모는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에게도 문제가 많아 보인다. 아버지도 방임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연일 들려오는 아동학대 소식에 누리꾼들의 분노와 탄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젯밤에요. 서울 시내 고가도로에서 마을버스가 추락하는 사고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정말 이게 아찔한 순간이었죠? 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마을버스가 추락했습니다. 언덕을 오르던 마을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난간을 뚫고 4m 아래로 떨어진 건데요. 이에 고가도로 아래 주차돼 있던 승용차가 버스에 깔려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버스기사 김모 씨와 승객 등 2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모 씨는 계기판 점검을 위해 잠시 시동을 끄자 버스가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졌다고 진술했고요. 경찰은 버스 제동 장치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 버스는 9년 이상 운행해 차량이 만기됐다가 2달 전쯤 한 차례 운행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이 노후한 버스가 사고의 원인이 된 것 같은데요.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버스의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걱정이 좀 큰데요. 그렇습니다. 누리꾼들도 크게 다친 사람이 없어 다행이다.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이 완충작용을 한 것 같다고 안도하면서도 벌써 폐차했어야 할 버스를 계속 운행한 것 아니냐. 버스나 화물차들 점검 좀 똑바로 해라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운전자 과실은 아닌 것 같다. 이번 사고를 버스기사의 책임으로 넘길까 봐 우려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교통안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다고요? 네, 국토교통부는 5일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와 합동으로 2016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좌석 동승자만 안전띠를 매야 하고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만 전 좌석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중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주택가 밀집지역 등 생활도로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줄여 어린이와 고령자의 보행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한 누리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어젯밤 마을버스 사고 소식 때문인지 버스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일반 승용차보다 버스가 더 위험하다. 일반 버스도 좌석마다 안전띠 만들어라 라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안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대체로는 안전벨트는 생명띠라고도 불리는 만큼 착용 의무화는 좋은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범칙금을 거두려는 것 아니냐, 세금을 더 거두려는 명분을 만드는 것 같다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네, 좀 회의적인 시선은 음모론적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안전은 점점 강조해도 이게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에도 안전띠를 만들어야 한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네. 고속버스에는 다 안전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와글와글 댓글 톡톡 비주얼 다이브의 이다솜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 내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